네, 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6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질게요. 여러분 3월 모의평가는 풀어봤나요? 네, 2학년 거 풀어보셨죠? 근데 2학년 게 아니라 왜 3학년 거지? 하고 의문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그 고2 3월 모의평가는 1학년 때 배웠던 확률과 통계 부분,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교과목에 있었던 부분이 나온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1회고사 때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3학년 때 수능에 나오는 범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고3이 봤던 이번 3월 모의평가 확률 통계 문제고요. 실제로는 지금 배우는 부분이 시험 범위에, 그러니까 수능 출제 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앞쪽은 이제 활용 정도만 할 수 있게 돼서요. 그렇다고 여러분 앞에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여기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학년 고3 3월 모의평가 가형 나형 문제고요. 요거는 여러분 해설지도 제공을 해드렸으니까는요. 그 해설지를 보시고 혹시 모르시면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업하는 5문제거든요. 맞나요? 그쵸. 네, 5문제예요. 5문제는 확통 1회고사를 보게 되면은 이 5문제도 출제에 포함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고 꼭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7번이에요. 7번. 7번이니까 좀 간단한 문제겠죠. 숫자 0,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하여 만든 4자리 자연수가 2100보다 작은 경우의 수로 구해달래요. 2100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4자리니까 일단 4자리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중에서 0이 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를 체크하는 거니까요. 하나씩 늘려가시면 돼요. 0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워요. 네. 그 다음에 얼마 돼요? 1 되죠. 1 되니까 나머지 아무거나 와도 되네요. 그러니까 4개 중에서 몇 개를 택해요? 3개를 택하는데 중복을 허용하고 순서 생각하죠. 그래서 중복순열. 네. 물론 여러분이 중학교 원법대로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4개, 동시에 일어나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우리 전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죠? 이왕이면 자꾸 고등학교 생각으로 바꿔가자고 했죠. 네, 둘 다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이왕이면 고등학교 생각으로 바꿔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그 다음에 2가 오는 경우가 있겠죠. 2가 왔어요. 210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1이 오면 그 다음에 00가 오면 210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제로네요. 그럼 뒤에는 아무거나 와도 되죠. 그래서 4파이 2 4의 제곱 16이 되고요. 여러분 당연히 3은 될 것도 없죠. 무조건 커요. 그래서 이 두 개, 즉 두 개는 따로따로 일어나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해주면 얼마예요? 80. 그래서 1번 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11번이요. 흰 공 2개, 흰 공 W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빨간 공 2개, 검은 공 4개. 얘들요. 일렬로 나열할 때 흰 공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이랬는데 여러분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여러분 고1 때 이런 문제 나오면은요 풀었던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건 1학년 방법대로가 있고요. 또 여기서는 여러 가지 순열을 이용해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2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요. 전체 경우의 수부터 보는 거예요. 전체는 8개를 나열하니까 흰색 2개, 빨간 공 2개, 검은 공 4개죠. 이게 전체예요. 이 중에서 누굴 뺄까요? 흰 공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거예요. 이웃하는 경우고 한 덩어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총 몇 개의 덩어리예요? 7개를 나열하면 되겠죠. 예, 하나로 보니까 2팩, 4팩. 그죠? 이거 계산하면 420에서 105를 빼서요. 315개의 경우가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었나요? 이웃하는 애를 빼고요. 얘네를 먼저 배열을 해요. 그러니까 6팩, 2팩, 4팩이죠. 이걸 먼저 배열한 다음에 요 사이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가 몇 개 나와요? 6개였으니까 7군데가 나오겠죠. 7군데 중에서
흰 공 두 개가 들어갈 공간을 찾는 거죠. 같은 거니까 이렇게 동시에 곱해주면 이 계산이요. 15 곱하기 21이 돼서 315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럼 27번이요. 요거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림과 같이 합동인 9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색칠판이 있대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하여 총 9가지의 서로 다른 색으로 이 색칠판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칠한대요. 가 보니까는요, 주어진 9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한대요. 그러니까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거죠. 9개를 다 칠해요. 나는요, 한 정사각형은 한 가지 색만을 칠한대요. 그러니까 가와 나를 이용해서는 9개의 색깔이 각 하나의 정사각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복은 허용이 안 된다는 게 나와 있고요. 다는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칠해진 두 정사각형의 꼭지점은 공유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빨간색을 칠했다면 이 공유되는 곳, 이 꼭지점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각형에는 파란색을 칠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파란색은 여기에만 칠할 수 있겠네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얘기인데, 자, 색칠판을 칠하는 경우의 수가 k 곱하기 7 팩토리얼이래요. k 값을 구하래요. 여러분 이 7팩을 봤을 때도 눈치를 챘어야 돼요. 7팩. 그리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뭐 써먹으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원순열이에요. 어떤 단어들을 보고, 아니 어떤 식의 형태를 보고요. 여러분 이런 거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빨간색과 파란색 이게 관건인데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고민이 제일 큰 고민이거든요. 잘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조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씩 해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네, 저도 뭐 특별한 선생님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방법이 생겨요. 그죠? 빨간색이라고 쓰죠, 뭐. 난 파란색. 네. 빨간색 한번, 여기다 칠해볼게요, 빨간색. 그냥, 가져오시네요. 빨간색을 가운데 칠해볼까요? 왠지 그냥 많이 접하니까. 자, 그럼 파란색 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빨간색을 가운데 칠하면, 파란색을 칠하고 싶어도, 일단 요 변 때문에 이거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여기 안 돼요. 여기, 요점 때문에, 다 안 되네요. 파란색 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여기 있는 경우, 안 되네요. 그죠? 하나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려보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가 있을지. 네. 빨간색이 여기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네, 여기 쓰면은, 이 꼭지점으로 인해서 여기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파란색은 어디 칠해질 수 있어요? 파란색은 하나, 둘, 셋, 넷, 5군데 칠해줄 수 있죠. 5군데 일단 칠할 수 있어요. 그리고 5군데를 칠하고 나면, 네. 그러면 한 군데 이제 칠해졌죠. 칠해지면, 만약에 파란색이 여기 칠해졌다고 할까요? 여기 칠해지면 이제 몇 개 남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남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요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2개를 뺐으니까 7개.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인데 원순열이니까 6팩토리얼, 601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고정이 됐기 때문에요. 빨간색, 파란색 사이의 관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1번, 2번 칠해지는 거와 여기에 2번, 1번 칠해지는 경우는 다른 경우가 돼요. 그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준 하나 잡았기 때문에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5 곱하기 7 팩토리얼이라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7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요거 하나 했으면, 이제 누구도 있냐면은요, 빨간색이 여기 칠해지는 경우예요. 여기 칠해지면, 여기와 여기니까는요, 요거 안 되고,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파란색이 하나, 둘, 세 군데 올 수 있죠.
일단 세 군데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파란색이 여기 칠해졌다고 치면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남는데 여기도 역시 몇 개요? 7이죠, 7.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7. 그 다음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렬로 배열하면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7 팩토리아 이래요. 자, 이제 그럼 또 하나, 또 이제 가볼까요? 일단 그냥 가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풀이는 모든 게 정돈이 된 거잖아요. 풀이처럼 한 방에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문제를 아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 알고 정확하게 분석이 되는 건데, 분석을 하는 과정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빨간색이 여기 칠해져요. 그러면 이 경우는 누구랑 같나요? 얘랑 같아요. 회전해서 설치하는 건 같기 때문에요. 이쪽에 이렇게 되고 파란색이 여기 칠해지면은요 같은 경우예요.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그죠? 또 빨간색이랑 여기 칠해지면 얘랑 같은 경우죠. 여기 칠해지면 이거랑 같은 경우예요. 여기 칠해지면 얘랑 같은 경우죠. 뒤집으면 되니까. 그래서 더 이상의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그래서 결국 7 팩토리얼, 우리가 원하는 7팩 있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5 더하기 3에 7 팩토리얼을 곱하면 되니까요. 얼마예요? 8 곱하기 7 팩토리얼. 그래서 K값은 8이라고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한 번에 분석을 다 해서 나중에 풀이를 한번 봐보세요. 풀이는 아마 뭐 빨간색을 여기 칠하는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데 그 생각을 한 번에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4 가기 전에요. 먼저 24 갈까요? 원순열이거든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7개의 원이 있어요. 7개의 원에 서로 다른 7개의 색을 모두 사용해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원순열 무조건. 이거 원순열 관련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죠. 네.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을 먼저 출발하시면 돼요. 가운데 몇 개요? 7개. 7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를 원으로 배치하면 되죠. 이거는요. 그래서 7 곱하기 5 팩토리얼. 계산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죠. 얼마인가요? 840 나오면 돼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14번이에요. 14번은 여러분을 배려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것도 구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두 번째 걸 구하라고 안 했어요. 물론 구하라고 했으면 1번, 3번을 구한 다음에 290을 줬기 때문에 290에서 빼면 되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산이 너무 많으니까 안 하고요. 이게 이제 선택 과목으로 여러분한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난이도를 나머지 과목들, 미적분이나 확통, 기하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하 같은 경우에요. 가장 중요한 공간 벡터,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공간 벡터가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확통도 무작정 어렵게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보통 17에서 18, 19번까지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수능은 21번, 객관식은 21번까지 가는데요. 번호가 낮으면 쉬운 문제, 번호가 높으면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근데 지금은 14번으로 나왔으니까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온 건 아니지만 계산이 많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세 숫자 1, 2, 3만을 사용하여 7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세 숫자 1, 2, 3을 모두 한 번 이상씩 사용한대요. 1, 2, 3을 무조건 한 번은 써야 되고요. 숫자 2를 반드시 짝수 번째 자리에 오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있으면은요. 숫자 2는 무조건 짝수 번째 자리. 여기만 올 수 있는 거죠. 네. 일부 과정이래요. 여러분, 근데 이 문제를요, 그냥 이 표를 안 줬을 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줬으니까 이대로 가긴 할 건데, 안 줘도 이렇게 가실 수 있어야 돼요. 7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짝수 번째 자리는 세 군데이므로 숫자 2는 만에 3번 사용할 수 있다. 결국 기준을 뭘로 잡은 거예요? 숫자 2로 잡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위에 가나다의 알맞은 수를 PQR이라고 할 때 더해 달려니까 네모칸 채워라 이런 문제네요. 자, 숫자 1을 한 번만 사용한대요. 첫 번째 숫자 2를 한 번 사용. 자, 그러면 쫓아가 볼까요? 2를 10의 자리에 오도록 놓으면, 그러니까 2를 어떻게 놓은 거예요? 여기다 놓은 거죠. 여기 2를 여기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 놓으면 2를 한 번 썼으니까 나머지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배열하는 방법이 1을 5번 쓰고요. 3을 한 번 쓸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1을 4번 쓰고 3을 2번 쓸 수도 있고요. 1을 3번 쓰고 3을 3번 쓸 수도 있어요. 또 1을 2번 쓰고 3을 4번 쓸 수도 있고요. 1을 한 번 쓰고 3을 5번 쓸 수도 있어요. 3만 다 쓰면 안 되죠. 1, 2, 3을 한 번씩 써야 되니까. 자, 이거 나열하는 방법 얼마예요? 6팩, 그 다음 얼마요? 5팩. 근데 여러분 얘랑 누구랑 같아요? 이거랑 같아요. 그죠? 곱하기 2. 그 다음에 요거 6팩, 4팩, 2팩이죠. 누구랑 같아요? 요놈이랑 같아요. 곱하기 2. 요것만 하면 되죠. 6팩, 3팩, 3팩. 자, 요거는 전부 다 따로따로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줘야 되겠죠. 이걸 다 해주면 62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럼 제가 근데 이렇게 썼다고 서술형에 이렇게 막 쓰시면 안 돼요. 예쁘게 한 번 더 써주셔야 돼요. 계산 결과는. 그죠? 그리고, 그래서 가가 62예요. 그 다음에 2를 짝수 번째 자리에 오도록 묻는 건데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총 몇 번 올 수 있어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택하는 수랑 같으니까요. 결국 62 곱하기 30원. 그래서 얼마예요? 186이 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 1을 한 번만 사용하는 경우의 수는 186이에요. 숫자 2를 두 번 사용하는 경우는요? 그럼 여러분 숫자 1을 두 군데,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를 택하는 거랑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는 32가 될 거고요. 숫자 1을 두 번 사용하면 1과 3을 몇 번 써요? 5번 써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 뭐 이렇게 되는 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뭐 여기서는 빈칸이니까 요거까지는 필요가 없네요.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자, 세 번째 보니까요. 숫자 1을 세 번 사용하는 경우래요. 2를 모두 짝수 번째 세 번이니까 그냥 다 배치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몇 개 남아요? 4개. 이게 세 번째죠. 4개 남으니까는요. 4개를 갖고 할 수 있는 건 이거죠. 1, 1, 3, 3. 1, 3, 3, 3. 이 경우가 4팩, 3팩인데요. 이게 같은 거죠. 2개. 그리고 4팩, 2팩, 2팩. 두 개는 더하면 되겠죠. 다음 얼마예요? 14. 그죠? 네, 그래서 다가 14예요. 따라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얼마예요? 62 더하기 186 더하기 14를 하니까는 262. 맞죠? 그래서 1번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요 문제 푸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2항 정리를 새롭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